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만찬 등을 진행하며 글로벌 현안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고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와 관련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성공리의 국빈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겠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고 북중러와는 거리를 두는 구도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는 복원했지만 대만 개입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고차 방정식도 풀어내야 하는 상황. 조만간 일본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회의에서는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금융, 산업, 국토, 농림 등 각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다뤄졌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성장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 등을 만나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에는 극진한 예우에 나섰는데 한국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겨냥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직접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군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 태평양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안보 대응으로 규정했습니다. 要突破无核三原则之后，在日本首相官邸某些官员表态想要核武器之后，他终于迎来了史上最全面的制裁。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에는 압박을, 한국에는 관계 복원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이중적 외교를 구사한 건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역시 항일 역사와 연결하며 한중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韩国反殖民、反日本的一个重要的革命圣地呀，代表了在反日这个情节上面，中韩之间是合拍的。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위원장을 모두 만나며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았습니다. 시주석과는 매년 만남을 갖는데 공감대도 이뤘는데 한학령과 관련한 단계적 문화교류 확대와 판다 협력 논의도 공식 언급됐습니다. 中韩双方都同意有序开展健康有益的文化交流. 다만 서해 구조물과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 관계 복원은 시작됐지만 중국 발표문 곳곳에서는 합의보다는 요구 성격의 훈계적 표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3국 간 회담에서 나온 정상들의 발언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중국과는 여러 대화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일단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일본과 몇 달째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갈등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 말을 아끼며 중일 관계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第三国間の会談でもありますので、一方の側の発言の逐一を含め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中国とのさまざまな対話についてはオープンの姿勢を堅持しているところです。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扉を閉ざすようなことはしておりません。このような姿勢の下で中国側と意思疎通を継続しながら、今後も国益の観点から適切に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대항했다는 시 주석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2개월 만에 또 성사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을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이 대통령으로서도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외교전에 대한 일본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한 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 일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에 공을 들인 데 이어서 새해에는 실질적 국익으로 이어지는 외교 성과 내기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성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었던 부처 업무복으로 국내 현안을 꼼꼼히 챙긴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다시 외교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외교부가 방중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중 양국은 연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사될 경우 경주 에이펙에 이어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대좌로 한중 관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만 문제를 불씨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핵잠 도입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비공식 의제로라도 확인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이 8,700톤급 핵잠 건조 현장을 공개하고 일본도 핵잠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 도입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핵잠 도입에 대한 중국의 경계감을 누그러뜨리면서도 한중 협력 심화를 실질적 한한령 해제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남북 문제 물꼬를 트는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해 END 이니셔티브 추진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랜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이 대통령의 방일은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중일 마찰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을 유지하되 한중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외교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동북아 핵잠 경쟁을 촉발한 모양새 속에 주변국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가 실용외교 2막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